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동공이 커지고 수정체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방수가 배출되는 주요 통로인 전방각을 좁히게 됩니다. 이는 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폐쇄각 녹내장의 발병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과 백선생 백진학 원장입니다.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국내 3대 실명질환으로 평가받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은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야의 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녹내장에 대한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녹내장의 자가 진단법부터 예방법, 치료법 등 녹내장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서울대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녹내장을 포함한 3대 실명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었죠. 특히 실명질환을 처음 진단받는 환자는 진단 3에서 6개월째 살 위험도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녹내장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녹내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력도둑으로 불릴 만큼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 수많은 녹내장 환자들은 자신이 질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지내게 되고 결국 녹내장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때문에 녹내장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녹내장 고위험군에는 고도근시가 있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안압이 올라간 병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등이 있습니다. 고도근시의 경우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고 망막 두께가 얇아져서 시신경 모양에도 변형이 생겨서 녹내장성 손상에 취약해지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녹내장 발생 위험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녹내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녹내장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녹내장 발병률이 증가하는 만큼 꼭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녹내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쪽 눈을 가리신 상태로 다른 팔의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립니다. 고개는 정면을 향해 고정하시고요. 뻗은 팔을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중요한 것은 시선이 손가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야에서 손가락이 사라진다면 이때 팔의 각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 시야각 테스트를 했을 때 각도가 80도 미만이면 녹내장일 가능성이 있기에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진단법은 어디까지나 자가 진단법으로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녹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압이 오르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같이 건강에 백해무익한 요소들은 반드시 삼가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요. 흡연과 음주는 일시적으로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혈관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동공이 커지고 수정체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방수가 배출되는 주요 통로인 전방각을 좁히게 됩니다. 이는 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폐쇄각 녹내장의 발병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넥타이를 꽉 매는 행동과 같이 목을 압박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제한하여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목을 통해 머리로 올라가서 눈 쪽 혈관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을 순환하므로 머리 쪽으로 혈액을 잘 보내려면 목 주변이 편해야 합니다. 때문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시는 것이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럽게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과도한 근거리 작업 등도 안압을 높여 직간접적으로 녹내장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녹내장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압을 조절하면서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죠. 저희 안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녹내장이 진단될 경우 안압 하강제 치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녹내장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압 하강제 약물 치료는 눈에 약물을 점안하여서 안압을 떨어뜨리면서 시신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만약 약물 치료만으로 안압을 낮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를 통해 안군의 구조를 좀 바꿔줌으로써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죠. 하지만 녹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안약이나 레이저 치료 등에도 지속적인 시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 유출장치 삽입술 등을 통해 안압을 낮춰주는 거죠. 다만 이 경우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검진을 통해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여부를 파악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 진단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병증 예방과 치료 결과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후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띠는데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녹내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보다는 관리 개념의 치료인 만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위해 치료 이후에도 흡연이나 음주 등은 자제하고 유산소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녹내장의 악화를 방지해야 하죠. 녹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진입니다. 녹내장을 언제 진단받냐에 따라 환자에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정기적인 눈 검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백선생 백진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